의사소통 전략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전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 의무,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치료를 할 때 환자, 보호자 소통을 해야 되고 또는 동료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의견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관계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소통 방법인지를 알고 있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의 정의는 사람들 간의 생각이라든가 감정, 의견 등을 교환하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측면을 모두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뜻, 의견들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크게 언어적인 요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이 언어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몸짓이라든가 오늘 표정, 눈맞춤 등등이 비언어적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라든가 이메일 관련해서 전자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 행위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말이라든가 말이 빠르기 또는 음색 또는 말 속도 등등을 말할 수가 있겠고,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는 제 몸짓이라든가 자세, 시선, 표정 등등 언어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행동들을 측면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항상 다른 사람이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인 스스로도 항상 일정하게 내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정리할 때 비언어적인 체계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제 개인 간에서도 매번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정이라든가 자세를 보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기는 전문 서적이라든가 문헌 또는 저널, 논문 등을 읽고 정보를 취합해서 해석하는 그런 측면을 굉장히 중요한 읽기, 의사소통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서를 기록하고 기록된 그 내용 정보를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EBP라고 해서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하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논문을 읽고 문헌을 고찰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측면에서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쓰기는 문서 기록 또는 문서 저장과 관련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 또는 치료를 평가와 치료에 관계된 정보를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아야 되고, 그런 모든 기록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상평가라든가 연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특히 이제 환자분의 말을 아주 친절하고 침착하게 들어주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환자분들은 정서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 내적인 갈등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율성과 효과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처럼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의 SNS를 활용해서 하는 그 소통 방법도 굉장히 잘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적 행동과 의사소통입니다. 비평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와 중재 방법이 정말 합당하고 적합한 건지를 항상 생각하고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평가 방법을 고안하고 찾기 위해서 이런 비평적인 사고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직관과 식견을 높이고 또는 전문가로서 소양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직감뿐만 아니라 소통이라든가 전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또는 스트레스 관리 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동료들, 같은 의료진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신경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정보를,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항상 취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서적인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환자분들의 상당히 많은 경우가 정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분들과 또는 보호자분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라포트라고 하는데 친밀감 또는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치료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 또는 가족분들과 더불어서 스스로 이제 모티브를 만들고 의지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물리치료사의 훈련 방법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친밀감을 잘 형성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모티브를 계속 일으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하는 사람들의 따라서 뭐 대화 유형이라든가 또는 말이 빠르기, 음색 또는 소리 크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환자분들과의 친밀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몸짓이라든가 자세, 시선, 오늘 표정과 같이 이런 측면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환자분들이 자신의 얘기를 진솔하게 잘 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통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종종 환자 보호자분들이 언행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치료받아왔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대해서 특히 치료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임상초년생,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직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보다 해야 되는 물리치료 방법에 대한 거를 약간 부족하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부적절하게 치료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물리치료사 자체 자신이 그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동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아동들은 어 좀 애들이 좀 커서 소통이 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얘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호자, 특히 부모님과 굉장히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아동 환자분들을 부모들이 관리를 하고 가정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올바른 치료법이라든가 가정 관리 방법에 대한 거를 잘 알려주게 되면 물리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노인과 소통할 때는 항상 노인들이 감각과 운동 기능이 퇴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빠르게 말하거나 너무 방대하고 지대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주면 오히려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고 특히 어떤 집에서 해야 될 것들을 교육할 때는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그림 자료를 결부한 어떤 자료를 주거나 그림 정보가 있는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직접 시범을 보여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좋겠고 종종 노인분들이 아 물리치료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노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 증상과 생각한 거를 좀 축소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다 믿지 말고 또 항상 이게 점검을 해 봐야지만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인과 소통할 때는 특히 이제 어떤 그 장애라고 하는 선입견을 좀 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뭐 지팡이를 짚고 걷거나 구부정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 눈높이를 맞춰서 하게 되고 너무 애들 다루듯이 그런 어투로 말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조로 얘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그리고 휠체어라든가 뭐 스쿠터, 목발 등등 이동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공간에 대한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항상 눈높이를 맞추고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꼭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환경적인 물리적인 장애물에 대한 거를 고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서툴고 어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깨닫고 뭐 좀 느리고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기다려 주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이 없고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또 특히 보호자라든가 간병인과 소통할 때가 있는데 환자든 보호자든 의학 용어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 용어를 써서 좀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몸짓이라든가 환자분들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정과 몸짓,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계속 설명해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항상 물어보고 다시 설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문서라든가 동영상 또는 시범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재활팀, 치료팀, 팀원들 간에 소통할 때가 있는데 뭐 특히 작업치료사라든가 언어치료사, 간호사, 의사 등 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소통해야 될 팀들인데, 이런 그러니까 팀원들과 소통할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구현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잡아낼 수가 있고, 또 다른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병원에서 비교적 큰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입원하게 되면 전체 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팀원들이 각각의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평가를 하고 중지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하나로 적절히 끌어가는 그런 회의를 많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치료 접점에서 환자를 계속 다루고 있고, 다른 팀원들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환자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많이 이해를 해서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팀원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과정들이 있는데, 또는 뭐 어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의 병원, 이제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의료 관광 차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랍권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측면에서 치료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종이라든가 뭐 종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르게 똑같은 행동도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환자 평가와 중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이질성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치료를 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리치료사는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분들과 친밀감, 라포트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문화의 영향도 같이 고려할 수 있으면 보다 좋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